네, 보입니다. 직구장은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장기, 그리고 장기에서 생리작용, 그리고 요 앞 바로 장에서 배웠던 소화의 최종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는 생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필요한 소스를 만들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그게 이제 항상성이라는 호메오스테시스의 유지 형태인데요. 그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메타볼리즘 파트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19장 뭐 급하게 안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 나오는 얘기가 뉴트리셔널 리콰이어먼트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영양분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양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 뜻이 에너지 to form ATP죠.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라 함은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의미를 하는 거죠. 뭐 제가 정확히 전체의 구조를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긴 아이에 뭐 피가 3개 붙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잘려 나가면서 에너지원으로 이 이놀게닉 무기질인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하튼 이런 ATP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용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 소스가 바로 영양분이라고 하는 애죠.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팻, 지방, 프로테인, 단백질. 그렇죠? 뭐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할 거고요. 이러한 작용을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캐타볼리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죠. 이화와 동화. 제가 구분지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캐타볼리즘은 뭔가를 분해해서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고요. 그 필요한 거라는 게 이제 에너지, ATP를 말하는 거고요. 동화작용, 아나볼리즘은 말 그대로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동화, 내 거하고 똑같이 만든 거, 내 거를 생산해내는 그런 작용이 아나볼리즘입니다. 이 아나볼리즘과 캐타볼리즘은 항상 상반되어 있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 몸에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를 동화작용, 아나볼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캐타볼리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아나볼리즘과 캐타볼리즘의 균형, 통틀어서 두 가지 합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하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우리 몸의 조직에서 그걸 캐타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에너지 value in food is measured 칼로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들은 킬로칼로리 개념으로 측정이 됩니다. 1킬로칼로리는 뭐 1000칼로리, 그리고 1칼로리의 개념은 에너지 양인데요. 여기 있듯이 1 큐빅 센티미터, 그러니까 1 제곱 센티미터의 큐빅에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을, 이게 1cm라는 거죠.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에너지를 1칼로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천배니까 킬로칼로리. 일반적으로 1g의 카보하이드레이트 또는 프로테인이 4킬로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팻 1g이 9킬로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에너지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확실히 지방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는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높죠. 그러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내 몸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 또는 칼로리 리콰이어먼트, 뭐 영양 요구죠. 영양 요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뜻이 measured by amount of heat generated or amount of O2 consumed per minute. 분당 에너지 사용해서 열을 내거나 또는 산소를 흡입하는 양. 이건 똑같은 말이죠. 반대의 개념이지만 똑같은 개념이에요. O2를 사용한다는 거는 열을 낸다는 거. 무엇인가를 분해하는 거죠. 산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이 열량을 내기 위해서는, 열을 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흡수를 하는 개념이죠. 산소를 얼마만큼 흡수를 했느냐, 분당. 그러면 얼마만큼 열을 냈느냐를 측정하는 게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고요. 당연히 운동을 하거나 먹으면은 증가하고요. 열심히 먹으면은 음식 열량 높은 거 먹으면 땀나고 더워지고 그러죠. 이제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 그게 이제 에너지원이니까 영양분을 바탕으로 열심히 분해를 할 때 몸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운동도 일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태워서 히트 제너레이트, 열을 내는 그런 작용을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O2 컨섬션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개는 비례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hit도 열도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이게 대사량.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산소 흡입량도 많고 에너지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 대사량, 기본적인 메타볼릭 레이트이 낮은 사람은 에너지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운동량도, 운동 능력도 떨어질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대사량, body temperature is an important factor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를 가지고 있느냐, 쉬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대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간단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리액션 레이시라고 표현했는데 바디 템퍼러처를 확인을 하면은 이 우리 몸의 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온도가 높으면은 리액션이 당연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리액션이 덜 할 거예요. 우리가 한 36도, 5도가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높아봤자 37도, 낮아봤자 36도예요. 근데 이 1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 리액션 레이스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체온 측정하면은 보통 때도 한 37도 조금 37.2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36도 초반, 36.2, 뭐 36.3 이렇게 나오는 대부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사량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히트 컨트롤이 달라진다. 컨트롤 에어리어는 이걸 조절하는 부위는 하이퍼살라무스. 우리의 몸의 호르몬 조절의 CPU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 또는 내부적인 영향을 다 취합해서 이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뇌하수체 전역, 후엽을 직접적으로 조절도 하게 되고 열을 내게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베가스 너브 직접적으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극을 하든지 하는 것들을 다 이 하이포살라무스 시상 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조정을 하죠. 이게 중뇌, 뇌의 중간에 있는 뇌관에서 조절을 하는 조절 부위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체 조절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상하부는 생체 조절 기능과 뇌에서 느끼는 감정도 같이 관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울해지거나 무드가 안 좋아지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도 무거워지고 대사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분 좋고 발랄하고 뭐 많이 웃으면은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면서 뭐 열이 나게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이 시상하부에서 조절하는 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directing physiological response 직접적인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설 메타볼릭 레이트 기초 대사죠. 기초 대사 양을 이제
각 사람마다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대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얘기를 하게 되죠. O2 consumed by relaxed, 쉬고 있을 때, 그 편안하게 있는 온도, 그리고 이제 뭐 12시간에서 14시간 이후에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소화 다 끝나고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의 O2의 소비 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제 기초 대사량이고요. 나이나 성별, 그리고 몸 크기, 덩어리, 살찐 정도 아니면 몸무게, 그쵸? 그리고 여기 있듯이 호르몬 분비, 사이로이드 액티비티.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은 사람은 대사량이 높아져 굉장히 기초 대사를 끌어올리게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낮아진 사람, 그래서 하이퍼사이로이드 또는 하이포사이로이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갑상선 호르몬의 양에 따라서 이 액티비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양이 많아지면 액티비티도 같이 상향 조절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초 대사량이에요. 오케이? 많은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O2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열심히 열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에너지 리퀘어먼트,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 양은 얼마나 되느냐? 기초 대사량에 해당하는 양만큼 보다는 좀 더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듯이 피지컬 액티비티, 몸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 물리적으로 하는 활동량에 따라서 이제 요구량이 달라질 거고요. 뭐 1300에서 5000 칼로리 정도가 하루에 요구되는 양이라고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2900,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2100 칼로리 정도가 1일 요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많으면은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부족하면은 우리 몸을 분해를 하게 되는 거겠죠.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한 2000kcal 정도가 평균적으로 요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숨 쉬고 앉아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2000kcal 정도면은 충분히 기본적인 에너지 요구량은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테이크, 흡수된 칼로리를 우리가 몸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지방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고요. 리가미스 오브 소스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에너지 밸런스가 이제 포지티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웨이트 로스트, 몸무게를 이제 잃게 되는 경우 우리 몸에 있는 걸 분해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fewer 칼로리가 흡수되는 거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됐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어트 상태, 2000칼로리 이상이 필요한데 1000칼로리만 흡수를 하면은 나머지 1000칼로리는 부족하니까 저장해 놓은 팻을 분해를 하겠죠. 그렇죠? 이걸 네가티브 에너지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밸런스가 수시로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몸이 어떠한 체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태로 현재 몸이 체질화 됐느냐에 따라서 저장이 우세한 사람이 있고요. 사용하는 것이 우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우세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끔 몸을 조절을 하겠죠. 늘 활발한 사람들. 사람마다 개인차가 워낙 크니까요. 근데 개인차도 있지만 어떠한 체질을 갖고 있느냐, 내 몸이 에너지 소스, 그러니까 영양분에 대해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식 섭취가 띄엄띄엄 되는 경우, 우리가 뭐 요즘 TV에서 간헐적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그러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질이 변하기 전에 그 간헐적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굶고 야식으로 하루에 한 3000칼로리 보충해주고 이러면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스를 일정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동안은 에너지를 대부분 저장했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대부분 저장하는 형태로 퍼센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체질 하에서는 체중 조절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가장 다이어트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에 꾸준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양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 그래서 음식을 꾸준히 삼시세끼를 섭취하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먹더라도 몰아 먹는 사람들보다는 더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여튼 우리 몸이 이제 그것을 adjust라고 그러죠. 일정하게 균형을 맞춰요. 메타볼릭 리ኳ이어먼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몸무게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것을 항상 방어를 하게 되죠.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끔 내 몸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 어떠한 균형을 잃게 되면 그 균형을 다시 맞추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 몸에서 그런 체질, 내 몸에서 체질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단기간이 한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일정하게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는 6개월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일정 유지를 해주지 못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또는 돌아간 것보다 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요요라고 하는. 이렇게. 여하튼 우리 몸에서 이러한 에너지 요구를 하고 그 요구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캐타볼리즘이죠. 캐타볼리즘. 그 반대 개념이 이제 아나볼리즘입니다. 동화. 같은 거, 같은 거. 뭐와 같은 거? 내 몸하고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만들고, 살 만들고, 단백질을 반대로 만들어서 내 몸의 구성품들, 효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나볼리즘이죠. 근데 아나볼리즘을 하려면 결국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ATP. 그러니까 캐타볼리즘,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수레처럼, 톱니바퀴처럼 같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ood also supplies raw material to build DNA. 푸드에서 얻은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아미노 액시드 아니면은 여기 있듯이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소스들을 음식물에서 섭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섭취된 이런 소스들의 ATP를 이용해서 새로운 요소들을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DNA나 RNA, 프로테인, 트리글라세라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턴오버 레이시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데 뭐 rate at which a particular molecule is break down and resynthesized 얼마나 합성되고 분해되고 합성되느냐 비율을 이제 턴오버 레이시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분해되고 얼마나 다시 만들어지느냐. 막 10개가 분해가 됐으면은 이 중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게 8개. 그러면은 분해된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생산되는 것보다. 턴오버 레이시 뭐 1대1이냐, 100%, 아니면은 80%냐, 뭐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150g 정도가 턴오버 레이시 될 거고요. 팻은 100g 정도가 부서지고 뭔가 분해되고 재생산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Most fatty acid and amino acid can be produced by body, so dietary requirement are less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요 지방산이나 아미노 액시드는 지방 또는 단백질에서 흡수돼서 저장이 돼 있던 거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리 리퀘어먼트 레스라고 표현했는데 뭐 솔직히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어야지 단백질 섭취가 되고 뭐 지방 섭취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 아미노 액시드나 지방의 소스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에서 공급이 가능합니까? 직접적으로 뭐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물에서 공급을 해야 되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에서 또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에서 공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양으로 요구되는 양은 작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뭐 먹는 양이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작다. 몇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로 꼭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음식물로 꼭 섭취를 해야 되는 걸 이제 에센셜 누트리언트, 필수 영양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지 못하면은 부족하게 되는 필수 영양분이 있습니다. 이 필수 영양분은 다른 소스보다도 대부분은 이 탄수화물이라고 아미노 액시드라고 보시면 돼요. 9 에센셜 아미노 액시드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죠. 라이신, 트리토판, 페니랄라닌, 스레오닌, 말린, 메사이오닌, 루이신, 아이솔루이신, 히스티딘 뭐 이렇게 9가지인데 얘네들은 먹어야만 흡수를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고기 땡기는 날은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방이나. 그리고 지방 중에 이제 두 가지 에센셜 패티 액시드가 있는데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리놀레익 액시드나 리놀레닉 액시드, 그래서 오메가 6, 아니면은 오메가 3 이런 애들이 대부분 요 에센셜 패티 액시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흡수를 섭취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쉬 오일이나 물고기 지방이나 요즘 뜨고 있는 크릴 오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죠. 사람하고 물고기하고 좀 다른 게 사람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을 대부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식물에서 불포화지방, 뭐 오일, 식물성 지방이죠. 오일을 섭취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물고기에서 오메가3나 오메가6, 리놀레익 액시도, 리놀레닉 액시도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게 되죠. 필수 영양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필수 영양분은 아니고요. 뭐 먹어서 섭취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은 늘 있는 거니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영양분으로 탄수화물 제외한 아미노액시드하고 지방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인데요.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꼭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를 해줘야 하는 필수 영양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비타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작은 그런 분자들이고요. 여기 그림 그려 있죠. serve as 뭐 같이 작동을 하죠. 행동을 해요. specific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코잖아, 코. 코엔자임. 조효소의 작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타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기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비타민이 다른 효소의 코,
활성을 도와주는 보조 효소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A, B, C, D, 뭐 E, F 비타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바깥쪽에 외부의 물질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이어트를 통해서 먹어서 우리 몸이 그것들을 캔난 메이크 만들 수 없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양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아갖고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혈액순환이나 면역 반응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먹고 그러죠. 근데 비타민 또 많이 섭취한다고 과량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안 해요. 왜? 어차피 이 과량 섭취된 거는 배출이 돼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크게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족한 면에서는 굉장히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비타민 제제를 먹어서 섭취를 많이 하는데 채소나 야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상에 있는 그런 무기 비타민들을 직접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정하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어려우니까 비타민 제제를 먹는데요. 비타민 제제를 먹게 되면 흡수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량으로 같이 화학 약품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을 먹는다는 거는 어,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 제재화돼서 나왔을 때는 공장에서 비타민 소스들을 분해해서 거기서 화학약품을 뽑아갖고 뭐 비타민 C면 사이트릭 액시드 같은 것들을 뽑아서 합성을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음식물로 천연물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요즘 특히 또 야채, 채소 이런 것보다는 패스트푸드 먹기 쉽고 빨리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야채나 고기 그리고 탄수화물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환상의 음식이에요. 모든 에너지 소스 영양분들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근데 우리는 정크푸드라고 얘기하죠. 쓰레기 음식들이에요. 왜? 가공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밀가루 가지고 뭐 피자만 해도 팬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 토마토 케첩 같은 거 뭐 어떻게 보면 토마토를 갈아갖고 이제 케첩을 만든 거니까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감미료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뿌려지는 고기들도 생고기 아니지 대부분 이제 가공된 고기들, 야채도 그렇고 피클 같은 것도 뭐 여하튼 세상에 존재하는 음식들을 아주 영양분 수준에서는 뭐 햄버거도 그렇고 잘 맞춰놨어요. 뭐 거기 샐러리, 야채 다 다져서 넣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같이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골고루 영양분이 섭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먹는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거,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의 음식, 백반이라고 얘기하죠, 백반. 백반이 반찬 여러 개에 밥하고 국, 그렇게 얘기한 한식인데,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나 이런 면에서는 가장 좋은 먹거리의 형태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비타민도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지는데요. 나누는 게 이제 폴라냐, non 폴라냐를 가지고 극성, 비극성으로 가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팻 같은 경우는 비극성이겠죠. 수용성이 아닌 non 폴라, 그리고 워터 솔루블. 이게 이제 수용성이 되는 겁니다. 수용성.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수용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B하고 C. 비타민 B와 비타민 C. 비타민 B는 우리가 워낙 많이 피로회복제로 공급을 받고 있어서 뭐 아로나민 골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팩타민 대부분의
피로회복제는 다 비타민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타민 B가 대사 활성을 시켜주는 소스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B는 그런 약품이고요. 비타민 C는 항산화로 많이 알고 있죠. 세포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로블한 폼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성 비타민 A, D, E, K 뭐 대표적인 아이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6개만 기억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비타민, 중요 비타민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비타민 자체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효소예요, 조효소. 효소의 반응을 도와주는. 하지만 없으면은 효소의 반응을 원활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미네랄은 무기질이죠, 무기질. 뭐가 포함되겠어요? 다양한 뭐 금속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 non organic molecule,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코팩터로 작용을 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소량이지만 아주 필수적인 wide range of process, 다양하게 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어, 뭐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거는 대부분 이온 물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듐, 포타슘, 주요 이온이죠. 마그네슘, 포스포, 인, 칼슘, 클로라이드, 중요 이온이죠. 이온도 무기물이잖아요. 그죠? 얘네는 언제든지 필요하고 우리 몸에 뭐 근육의 수축, 이완, 신경 전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그 전에 익사이터토리 뭐 아니면 이니비토리 그러한 작용들을 일으키는 거 다 이온 반응에 의해서 신경 전달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세포의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아이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고요. 그리고 작은 양이 필요한 거는 이제 트레이스 엘리먼트라고 해서 뭔가를 유도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철 아니면 아연 아니면 망간, 플루로이드, 쿠퍼, 구리, 뭐 몰리브덴, 클로니움, 셀레늄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 번씩은 들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량으로 필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량이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고요. 하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철 부족하면은 뭐 바로 적혈구에 헤모글로빈 생산 부족하게 돼서 빈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쿠퍼 같은 경우 부족하면은 뭐 우리 몸의 박테리아 아니면 병원균에 대한 방어 기작이 약해질 거고 마그네슘 있고 망간 뭐 이런 애들 플로로이드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영양분들과 함께 우리 몸이 캐타볼리즘 또는 아나볼리즘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라디칼이라고 하는 만들어내게 되죠. 이 프리 라디칼이 산소와 영양분이 결합하면서 분해를 하는 과정 중에 불완전한 산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자쌍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여기 있듯이 언페어 일렉트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페어가 같지 않는 언페어 홀전자라고 흔히 얘기하죠. 홀전자를 가진 상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프리 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홀전자로 갖게 되면은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very reactive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자들과의 반응을 활발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우리 몸에 미치게 된다는 거고요. 뭐 산화나 환원, 다른 분자들과의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일으켜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반응들까지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항산화라고 그러잖아요. 항산화. 어, 산화 물질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산화 물질이라는 게 바로 이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프리 라디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티옥시던트라는 게
산화된 물질들을 홀전자된 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프리 라디칼에 해당되는 게 이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 ROS라는 거, Produced in Electron Transport Chain이라고 되는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전자전달계죠. 전자전달계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 이 ROS가 다량으로 생산이 되게 되고요. 아니면 요 슈퍼옥사이드 레디컬 O2, 하이드록시 레디컬 OH-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요 종류들이 대부분 산화물질, 프리 라디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강력한 게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 ROS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디? 전자전달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ROS를 제거하는 게 이 세포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는 리액티브 나이트로젠 스페시스에서 NO, 나이트릭 옥사이드 라디컬이라고 하는데 NO도 이런 라디칼에 포함이 되고요. 얘네들이 serve a role in the immune response in phagocytic cell, 아니면 vasodilation, 아니면 scar formation 이런 역할들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뭐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빨리 사용이 됐으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과정이 안티옥시던트라고 하는 과정들이고요. 많이 남아있게 되면은 세포 사멸이나 안 좋은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산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이 아이들이 면역 반응이나 아니면 파고사이토시스에서 면역 반응, 혈관 수축, 스카포메이션이라는 흉터 아물게 하는 거예요. 딱지 생기게 하는 거. 그런 작용에는 일부 도움을 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 라디칼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것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Too many free radical은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돼서 단백질이나 DNA, 리피드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것들이 셀데스, 에이팝토시스나 아니면은 디저너레이션 어소시에이티드 에이징 나이에 따라서 이제 축적이 되면은 세포 파괴나 재생산을 감소시키게 되고 암을 유발하게 되고요. 악성 종양이에요. 또 면역을 계속 자극을 해서 만성 염증 같은 질환을 또는 카디오베스쿨라 수축을 계속 유도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뉴럴로지컬 디지즈,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까지도 요 옥시던트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얘네들을 제거해야겠죠. 제거해 줄 수 있는 애가 바로 안티옥시던트 비타민 C 이런 걸로 제거를 하게 되죠. 이제 엔자임 퍼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아까 ROS 같은 거 제거해 주는 게 이 퍼록시다이드 디스뮤테이즈, 케탈레이즈, 글루타사이온, 퍼록시데이즈 대부분 퍼록시데이즈 나오면은 이런 산화 물질들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록시 좀 있었어요. 우리 생체의 소기관 중에 얘네가 프리벤 엑세스 프리 라디칼이에요. 그러니까 프리 라디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얘네들이 제거를 하게 되죠. 글루타사이온이 이제 메이저 안티옥시던트 역할을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넌 엔자임 중에서는 이제 비타민 C, E가 언페어드 일렉트론, 그러니까 프리 라디칼들을 픽업, 잡아갖고 배출을 해주는 거죠.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잖아.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프리 라디칼들을 제거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야채나 과일 이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면은 항산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몸은 항상 아나볼리즘과 캐타볼리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 과정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런 프리 라디칼들이 항상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라디칼이 과해지게 되면 셀데스나 디지즈, 에이징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하지 않게끔 비타민 섭취 또는
아까 나와있던 글루타사이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족하게 되면 반대로 면역 반응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셀 프로리퍼레이션 증식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반응들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량은 항상 일정하게 요구가 되니까 만들어지는 거겠죠. 대사 과정 중에 ATP를 생산하면서 ROS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니까요. 엔도지니어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필요한 소스들,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ATP 생산 과정, 그러니까 카타볼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안티옥시던트, 엔자임들 가지고 분해를 하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작용들을 하는 것들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전 과정이죠. 이와 동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프리 라디칼을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의 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노멀 피지올 생리작용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항산화 하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주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OS, NO, 뭐 HO도 얘기는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없애주는 게 주 목적이다. 뭘 통해서? 비타민 C, A, E, other 안티옥시던트들을 이용해서. 오케이.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소스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뭐 필요로 하는 에너지 대사, 기초 대사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겠고요. 지금 오늘 한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아니면 궁금한 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니까. 음. 메타볼리즘, 대사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TV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관관계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듣고 계시나요? 네. 듣고 있습니다. 질문 예, 듣고 없으세요?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없습니다. 오늘은 진짜 별로 안 어려웠던 뭐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 말씀들을 하시죠. 태영이부터. 뭐가 중요했던 것 같아? 오늘 한 얘기 뭐, 이론적으로 저는 중요한 거 말고, 본인이 봤을 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나볼리즘, 아나볼리즘? 아나볼리즘 둘 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승우? 어, 여러 요소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많잖아. 아무거나 하나 찍어.